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라이브를 할 때 신기해요. 옛날에는 막 이런 거 할 때 아무도 없는 허공에 말하는 게 굉장히 어색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고 재미있어요. 허공에 말하는 것이. 왠지는 모르겠어요. 뭐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다는 실감이 난달까? 그렇다. 반갑습니다. 저는 전유빈이고요. 아시겠죠? 전유빈인 거 아니까 듣고 계시겠죠? 오늘은 원래 토요일 6시에 시간 계속 줄어들어. 원래 토요일 8시인가?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처음에 7시, 6시 자꾸 줄고 6시로 이제 진짜 바꾸려고요. 제가 투표 올린 거 보셨어요? 유튜브 커뮤니티에 투표 올린 거? 보기가 4개가 있었거든요. 시간 언제가 좋은지. 저는 한 분이든 두 분이든 들어주시는 분들이 투표해주시면 그대로 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1번이 토요일 6시가 좋다. 그다음에 2번이 수요일 3시인가? 뭐 이런 거였고, 그다음에 3번이 꾸준히나 해라. 3번이 그거였다. 뭐 상관없음. 나중에 어차피 다시 보기를 보든 안 보든 하니까 상관없음. 그다음에 4번이 꾸준히나 해라였는데, 지금 다시 안 보긴 했는데 아마 꾸준히나 해라가 50%였고 또 토요일 6시가 50%였어서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려고요. 토요일 6시에 하되 제발 꾸준히나 해라. 시간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꾸준히나 해라. 이렇게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투표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꾸준히 토요일 6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왜 금요일 10시냐고요? 6시라고 바꿨는데 왜 그렇게 됐냐면, 내일 6시에는 바로 박효신 콘서트 관람을 하기 때문에 라이브를 할 수 없어서 미루지 않고 미리 하는 그런 자세로 이 늦은 밤에 키게 되었습니다. 늦은 밤에 온 거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이렇게 5가지로 준비를 해보았어요. 사실 준비까지는 아니고 그냥 적당한 할 말 준비 맞네요. 할 말 준비. 먼저 4월 둘째 주 근황,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를 보고 드리려고요. 저는 매주 월요일에 회의를 한답니다. 누구랑 회의를 하냐고요? 저 혼자요. 혼자지만 1인 2역으로 해서 제가 사장님 겸 소속 가수 느낌으로 회의를 한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는 이유는 저에게 좀 객관적인 시선 필요하기 때문에 1인 2역 내가 소속사 사장이 됐다고 생각하고 해야 될 걸 시키고, 또 소속사에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감시를 견디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회의록도 쓰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 주 회의록은요. 이렇게 씁니다. 이번 안건은 이거 비밀인데. 제가 진짜 비밀스러운 거는 좀 뺐고요. 안건 5개가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하기로 했던 과정 보고, 하기로 했던 거 잘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다음에 이것도 비밀인데. 이건 숨길 수가 없겠네요. 다 아시죠, 어차피. 새로운 곡, 녹음과 메인 보컬 컨디션 올리기, 그리고 그 외의 곡 작업에 대해서, 그리고 B와의 유통, SNS 관리, 이렇게였거든요. 과정 보고. C, 작편곡 3. 작편곡을 저는 숙성을 좀 해요. 숙성은 한 2-3일 최소 안 듣는 거예요. 작업하던 걸 안 듣고 다시 그때 들으면 뭐 이렇게 그지같이 만들어놨어 이렇게 하는 부분이 들리거든요. 그때 수정을 하는데, 그래서 총 3개
3단계에 거쳐서 자편곡을 해요. 그래서 그걸 끝마쳤고 이제 자편곡이 끝났으니까 보컬 녹음을 해야 되는데 보통 같았으면은 그냥 바로 녹음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제가 목을 쉬게 해준 나머지 컨디션이 너무 떨어진 거예요. 녹음을 하니까 완전 노래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컨디션을 올리려고 열심히 이제 녹음 연습 겸 립트릴이라는 거 부붕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서 이제 목을 좀 풀면서 매일매일 올리고 있는데 다행히도 일주일 정도 하니까 컨디션이 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녹음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도 뭐 다 아시는 노래니까 이미 드렸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곡 발매할 거고요. 앨범 아트를 수정해서 픽스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했고 그다음에 캔 떼떼떼떼 어쩌고저쩌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그것도 앨범 아트를 이제 작업을 하는데 이번에는 작가분 그림을 좀 살려고 했는데 예산이 많진 않았어요. 작가님의 그림을 살 정도로. 그래서 요만큼 딱 정해놓은 예산이 있는데 이렇게 트라이를 해보고 좀 어렵겠다 하시면 당연히 죄송합니다. 제가 요 정도밖에 예산이 없어서 하고 거절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냈는데 곡을 들어보시고는 그걸 해주셨어요. 오케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산 안에서 쓸 수 있게 됐어요.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외부 작업실에서 요즘에 오전에 가서 하고 있는데 소굴이라는 공간에서 뭐 잘 하고 있고요. 매일매일 나가서 하고 있고 인스타그램도 정리를 대충 마무리했고요. 이렇게 해서 회의도 잘 했고 월요일에 루틴이 회의라면 저의 목요일 루틴이 또 있어요. 영화데이. 왜 영화를 목요일마다 보냐면 인풋이 너무 없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표현을 하는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인데 밖에서 막 사회생활을 막 하는 것도 아니고 영감을 얻을 만한 뭔가 특별한 것들을 하지 않는 저를 반성하면서 목요일마다 영화를 봐야겠다. 매주 숙제처럼 봐야겠다. 왜냐면 영화는 굉장히 좋은 게 많은데 이렇게 숙제처럼 안 보면 아쉬울 것 같은 거예요. 죽을 때. 그래서 인풋 겸 멋있는 영화들을 놓치기 싫다라는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선택을 항상 매주 뭘 봐야 되지를 하는 게 살짝 어려운데 그냥 너무 고민하면 또 그것도 스트레스일 것 같아서 그러니까 막 너무 중요한 것들은 다 봐야 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볍게 골라서 보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바이센테니얼 맨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아마 유명해서 모두가 거의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근데 또 다 재생할 순 없잖아요. 그죠? 이런 영화인데 무슨 영화냐면 어떤 아저씨가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는 어떤 부자 아저씨예요. 부자 아저씨가 로봇을 구매를 해요. 그래서 집안일도 시키고 뭐 이렇게 하려고 구매를 했는데 얘가 조금 특별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감정도 있고 얘가 막 딸을 위해서 조각을 해줘요. 얘가 예술적 감각도 있구나. 다른 로봇들은 못하는데 얘만 하는구나. 얘는 좀 특별하구나 라고 생각해서 얘한테 결과적으로는 자유를 줘요. 로봇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로봇도 그러니까 자기도 몸의 일부는 인간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를 법정에서 이렇게 증명받는 과정도 나와요. 증명받고 싶어서 재판도 가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도 나오고 되게 재밌게 봤는데 눈물도 정말 많이 흘렸고 감동적인 영화가 따뜻한 영화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게 봤는데 이거 보면서 조금 고민하고 싶었던 내용은 뭐냐면 얘가 특별하다는 걸 발견한 거는 그 가족들이잖아요. 특히 그 아저씨, 얘를 구매한 아저씨.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로봇으로 대하지만 점점 얘한테 옷도 입히고 자식들한테도 얘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인간처럼 대하라고 이렇게 하고 자기가 아는 거를 알려주고 유머가 뭔지도 알려주고 막 이렇게 하나씩 교육을 해줘요. 그리고 나중에는 계좌도 만들어줘요. 얘가 조각을 하니까 시계를 막 만들게 되거든요. 이 아저씨가 원래 시계 사장님인데 얘한테 시계 만드는 걸 알려줘서 얘가 너무 예술적으로 조각을 하니까 돈을 엄청 벌어요. 근데 그 돈을 자기가 쏙랑 뺏어먹는 게 아니고
얘가 노력해서 한 거니까 얘 계좌를 만들어서 얘한테 주는 거예요. 얘 몫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얘를 뭐랄까 존재로 대우를 해주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었으면 얘가 특별하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생명이 됐든 무슨 뭐 어떤 존재가 됐든 내가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되게 소중한 것이 될 수도 있겠다. 소중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겠다. 그냥 흘러보내지 않고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또 좀 사물이든 뭐 생명이든 어떤 존재를 조금 더 자세히 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여튼 재밌었다. 손목시계는 갑자기 왜 써놨냐면 손목시계를 하나 샀거든요. 손목시계를 하나 샀는데 쓸데없이 샀어요. 손목시계가 꽤 많거든요. 제가 패션에 진짜 돈을 잘 안 써요. 옷을 한 3년에 한 번 사나? 맨날 똑같은 옷만 입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꽤 많이 사는 액세서리가 있다면 바로 손목시계예요. 왠지 모르겠어요. 손목시계가 그렇다고 막 몇십 개 있는 건 아니고요. 몇 개 없긴 하지만 손목시계는 뭔가 너무 예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하나 장만했는데 참 이게 별거 아니고 저렴한 것인데도 기분이 전환이 된다. 그래서 저는 쓸데없는 소비는 안 하고 싶지만 가끔 하는 이런 소비는 하기 싫어하는 꼬마도 견디게 해주고 그렇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비슷한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소비는 가끔 해도 된다. 너무 이러려고 돈 벌지. 이런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과소비는 금물이지만서도. 이게 저의 둘째 주 근황이에요. 별건 없었고 조금 열심히 잘 살았어요. 할 일 하면서 무르익고 있다.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열심히 발매 준비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새로운 유통사에 유통을 넣어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맨날 하던 유통사가 있는데 감사하고 되게 좋은 유통사예요. 정말 열심히 해주시는 좋은 유통사인데 그냥 뭔가 좀 메이저 유통사와 배급 유통 일을 한다면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색을 해봤죠. 어떤 유통사들이 있는지. 근데 그 중에 저도 좀 들어본 메이저 유통사에 유통을 한번 넣어봤어요. 노래를 보내는 거예요. 그 유통사에 보내서 유통이 가능할까요? 이곳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심사를 기다리는 상황이었어요. 저번 주에. 근데 어느 날 까먹고 있다가 들어가 봤더니 메일이 와 있더라고요. 어떻게 될게요? 바로 통과가 되었다. 새로운 유통사와 거래를 트게 되었다. 새로운 유통사는 바로바로 장장 지리징 미러볼 뮤직이라는 곳입니다. 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인디 뮤지션 전문 유통사라고 할 수 있고요. 한번 검색을 해보면 미러볼 뮤직 유통 거절이 많이 나와요. 왜냐면 여기가 이제 좀 깐깐하다. 심사에 아무 가수들이나 유통을 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미러볼에서 발매가 된 가수의 곡이면 어느 정도 믿고 들을 수 있다라는 인식이 있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런 거대 유통사 미러볼 뮤직의 한방의 심사가 통과되었다는 것은 저를 좋아해 주시는 정말 금 귀를 가지고 계신 금 취향을 소유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선택한 제가 미러볼 뮤직에서도 통과가 될 정도로 아주 괜찮은 아티스트라는 뜻이겠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점은 조금 미리 이거를 신청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발매 날짜가 좀 늦게 잡히게 되었어요. 언제냐면요. 아니다. 5월 22일인가? 잠깐만. 이건 중요한 거니까 좀 다시 제대로 봐야 되겠다.
메일을 먼저 볼게요. 메일에 언제인지 와 있거든요. 발매 날짜가 어디 보자. 5월 22일입니다. 5월 22일이 맞습니다. 5월 22일 금요일 낮 12시 발매가 됩니다. 그 다음도 있어요. 근데 비밀이에요. 이렇게 발매가 된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아직 멀었죠? 한 달도 넘게 남았습니다. 한 달 보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래도 오랜만에 나오는 거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저도 기대가 되네요. 오랜만에 나오는 거라서. 그리고 또 그것도 하라고 하더라고요. 스포티파이 아티스트 인증 그것도 받아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스포티파이 아이디가 아마 없을 건데 그래서 그 아티스트 인증도 안 해놨는데 멜론처럼 인증을 해놔야 되더라고요. 여기 하려면.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할 얘기는 뭐냐면요. 이렇게 정해놓으니까 약간 조금 인위적이지 않아요? 그래도 뭐 이렇게 굵직한 얘기들을 하는 게 좋지. 뭐 잔잔한 얘기 하잖아요. 끝도 없어요. 한 2-3시까지 막 제 모든 사적인 얘기를 다 한 다음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 위주로 드리려면 약간 인위적일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는 제 진짜 좀 고민이에요. 지금 현대사회에서 카톡 안 되는 핸드폰 사용해도 괜찮은가? 따란 이게 왜 고민이냐면 제가 지금 핸드폰을 어떤 걸 쓰고 있냐면 블랙베리 키2와 블랙베리 Q20 이렇게 두 개를 쓰고 있어요. 듣도 보도 못하셨다고요? 이게 메인 핸드폰이고요. 이게 디톡스 핸드폰입니다.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게 블랙베리 키2예요. 자판이 있는 핸드폰으로 유명하잖아요. 저는 블랙베리 핸드폰을 쓴 지 10년까지는 아닌가? 한 거의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저는 그 터치로 글자를 쓰는 게 익숙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다른 걸로 갈아탔다가도 아이폰으로도 가봤어요, 한번. 근데 한 6개월을 못 쓰고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자판을 쓰는 것이 너무 익숙한 나머지 계속 블랙베리만 써왔던 것이죠. 근데 블랙베리가 회사가 망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새로운 핸드폰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버전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꾸역꾸역 쓰고 있었고 안 되는 어플도 좀 있었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웬만한 건 다 됐거든요. 근데 글쎄 카카오톡이 카페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랙베리 카페인데 4월 13일이니까 3일 남았어요. 이때부터 카톡을 못 쓴다는 거예요. 지원을 안 한대요 이제. 블랙베리 Q20은 블랙베리이지만 안드로이드가 없는 좀 디지털 디톡스 좀 하려고 디지털 세상에서 좀 멀어지고 싶어서 얘를 쓰면서 얘를 조금 주머니에 넣어놓고 그냥 안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는 통화랑 문자만 되거든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카톡이 중요하게 와야 되거나 이럴 때만 쓰겠다라는 마음으로 얘를 이제 쓰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지금 이제 블랙베리 키2에서 카톡이 안 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냥 진짜 디톡스계로 떠나? 그냥 아예?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냥 뭐 기왕 이렇게 된 거 속세에서 멀어져? 저 중독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리고 학원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엘베에서 초등학생들을 꼭 마주치는데 초등학생들은 엄청 시끄럽게 쇼츠를 틀어놓고 타요. 엘베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중독이 무섭고 스마트폰이 무섭다. 저 꼬마들의 모습이 사실은 내 모습과 같다.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진짜 그냥 이것만 쓰고 싶은데 근데 사실 카톡이라는 게 그냥 친구들과의 수다일 뿐이라면 사실 PC를 켜서 PC 카톡을 쓰면 되잖아요. 컴퓨터는 무조건 키니까 중요한 연락은 당연히 문자나 전화로도 받을 수 있고 그게 아니면 PC 카톡을 이용하면 되긴 하는데 조금 이기적일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중요한 일이 카톡으로 왔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랑 뭐 우리 가족이야. 그러면 나 이제 이거 안 쓰니까 급한 거 있으면 문자로 해 하면 되잖아요. 전화로 하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야.
그러면 그렇게 해. 문자로 좀 줘. 나만 특별히. 이렇게 하기에는 살짝 예의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거죠. 모두가 보편적으로 쓰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나만 따로 떨어져 나와서 나는 특별하니까 나한테는 따로 연락을 줘.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좀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에 플러스 폰이 하나 더 있긴 해요. 아이폰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카톡이 되는 핸드폰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추가로 후보가 하나 있어요. 블랙베리 Q25라는 새로운 대항마가 등장을 해요. 제 후보군에. 이건 뭐냐면은 블랙베리가 망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모델이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최근에 모델이 하나 나왔어요. 다른 회사에서 블랙베리 그 껍데기를 가져다가 안에다가 새로운 안드로이드를 박아서 기계를 스마트폰으로 탈바꿈한. 그래서 기왕 뭐 카톡을 쓸 거면 아이폰 아니면 블랙베리 Q25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블랙베리 Q25는요. 한 50만 원, 60만 원은 줘야 돼요. 좀 에바죠? 그냥 있는 거 써요. 아이폰 써? 이게 제일 최악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최악. 왜 최악이냐면 타자도 터치로 써야 돼. 그리고 디톡스에서도 멀어져. 이게 최악. 그 다음 제일 원하는 거 이거 블랙베리 Q25. 근데 이거 돈 나가니까 이거 조금 그래. 이걸로가? 이거 너무 예의 아닌 것 같아. 블랙베리 Q20은 디톡스 너만 디톡스 해라. 다른 사람들 스트레스 올리지 말고. 이렇게 되는 거고. 블랙베리 키2는 좀 애매하게 된 거죠. 이제 진짜 얘를 쓰기에는 무슨 뭔가 이유가 없는 느낌인 거죠. 이 고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누가 정답을 좀 알려주세요. 정해주세요. 저 대신.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더 고민을 해볼게요. 제가 갑자기 블랙베리 Q25 60만 원 주고 샀습니다.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길 바래요. 그 다음에 이 4번 얘기를 이거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오늘의 주제예요. 저는 이거. 이 유튜브 라이브를 왜 보는가. 그러니까 왜 보는가를 왜 여쭤보냐면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거 다시 보기로든 뭐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든 꾸준히 보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들의 니즈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저는 지금까지 이기적이게도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만 했어요. 이 라이브의 목적은 그냥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싶고 그리고 내 얘기 그냥 내 수다를 그냥 떤 거야. 그리고 또 노래를 자주 못 낸다는 죄책감이 있어가지고 기다리시는 분들한테 뭐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에 하는 것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제 생각이 살짝 바뀌어가지고 이거를 보시는 분들, 그 소수의 분들께 그분들의 니즈를 더 충족시켜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왜 보는지 알아야 그쪽으로 더 무언가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알도리가 없어요. 무엇이 듣고 싶으신가? 그것이 좀 궁금한 상황이에요. 제가 라이브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수다를 떨면서 하잖아요. 뭐 제 작업한 거를 들려드리기도 하고 데모 같은 거를. 아니면 그냥 오늘처럼 근황과 자유로운 수다, 고민, 아니면 그냥 조용히 작업만 하는 때도 있고 그 모든 것 외에 뭔가 더 뭔가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전 그거를 만족시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시니까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의 그 취향의 독특함이 있으니까 그거를 더 뾰족하게 해서 만족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왜 보는가를 탐구해야 되는데 뭐 방법이 없죠. 뭐 이거 조경훈님 괜찮다입니다. 실제 카톡 안 쓴 사람들이 좀 있답니다. 라고 해주셨었네. 그다음 김반돌님 거상키라고 하셨는데 진짜 대단하셔. 제가 거상이라는 게임을 한 3000년 전쯤에 언급했던 것 같은데 그거를 기억하고 또 거상을 키라고 하시네. 저 그러면 이거 진짜 거상 켜요. 저 허투루 안 들어요. 거상 진짜 해요. 저 다음 주 걸로 거상 준비해드릴게요. 근데 진짜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거상 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내 거상 아이디가 어디까지 왔는지 나는 거상에서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저 막 공략 이런 거 안 봐요. 그냥 해요. 하다가 지루하면은 전 몰라요. 어쨌든 원하신다고 했으니까 저 허투루 안 듣고 거상 바로 듣게요. 조경성님, 내가 좋아하는 인디 가수가 창작 활동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보고 있어요. 진짜 너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주세요. 응원해주시는 것은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보약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포기하지 않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되는 거죠. 이거는 자신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저는 라이브에서 굉장히 징징거리기도 하고, 그 다른 막 대단한 아이돌 분들 보면 이렇게 팬분들 앞에서 징징거리지 않는 이런 거 미덕으로 많이 삼으시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아이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조금 반성을 많이 하긴 하거든요. 저는 굉장히 징징거리거든요. 진짜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진짜 막 힘들다는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막 하기 싫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어쨌든 포기하지 않기 위해 징징거리는 거거든요. 합리화 좀 오졌나요? 진짜예요. 근데 저 어쨌든 포기하진 않잖아요. 계속 하기 싫다고 하면서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하던 징징거림 유지하겠습니다. 징징거림 유지하면서 포기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할 것인지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면서 매주 저의 포기하지 않기 근황, 포기하지 않기 활동들 보고 올리겠습니다. 조경성님을 위해서. 오케이.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5글자면 저는 끝났습니다. 배부릅니다. 지금 뇌가 배부릅니다. 김판돌님, 거상 보려고 평생을 기다려왔다고 하시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고 감사합니다. 조경성님과 김판돌님 두 분의 의견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요 2가지 무조건 가져갑니다. 거상 근데 진짜? 저 다음 주에 거상하는데 김판돌님 안 들어와 계시기만 해보세요. 진짜로 저 엄청 이상해지는 거 아시죠? 이 사람이 게임 유튜버로 전향했구나. 이런 모습으로 비출 수 있어요. 음악 안 하고 이제 그냥 하다 게임 하나 근데 하는 게임이 거상?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할 거니까 김판돌님 준비하세요. 다음 주 토요일 6시에 옵니다. 저. 또 혹시 시청해주시는 분들 중에 이 라이브를 왜 보는가 한마디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간단하게라도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니즈를 충족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정말이요. 기다리면서 이제 박효신 콘서트 가기 전 준비를 좀 해볼게요. 오늘 라이브를 하는 이유도 원래 내일 라이브를 해야 되는데 내일은 박효신 콘서트를 가기 때문에 오늘 땡겨서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준비를 해야 돼요. 제가 생각한 준비는 뭐였냐면 콘서트를 재미나게 즐기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뭐 음악을 이렇게 정주행을 해가지고 까먹었던 어떤 것들을 쫙 다시 들어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드레스 코드를 생각해 본다든지 신곡을 듣고 간다든지 응원법을 좀 알고 간다든지 이런 거를 생각했어요. 사실은 그걸 생각하고 준비사항을 이제 함께 의논해 보려고 여기다가 갖고 온 건데 좀 현실 좀 얘기를 해드리면은 일단 위치가 어딘지를 확인을 안 했어. 위치, 시간, 주차 뭐 이런 문제 있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직은 이동 뭐 이런 기초적인 것들 있죠. 그거를 지금 잘 몰라요. 이게 박효신 콘서트 갑자기 왜 가게 된 거냐면 제가 정말 청주에 틀어박혀서 아무것도 공연을 안 보고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저 개인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어요.
근데 친구가 박효신 콘서트를 이제 남편분과 함께 가는데 2자리를 더 얻었다. 티켓을 잘 했다. 그래서 너 혹시 관심 있으면은 주겠다. 해가지고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확인을 좀 해볼게요. 제대로. 박효신 콘서트. 이거잖아요, 이거. 인천이군요. 서울인 줄 알았지만 인천이구나. 이거거든요, 이거. 6시 20분. 오케이. 인천이고요, 인천. 이거 진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네요. 오후 6시 20분이고요. 인천 어디라고 그래서? 인천 문학경기장 주경기장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얼마나 걸리는지를 봐야 되는데 언니네 집에 들러서 언니를 데리고 인천을 갈 거예요. 이동이 어떻게 되냐면 청주에서 서울로 가야 돼요. 청주에서 서울 가. 서울 갔다가 인천 가. 인천 끝나면은 청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언니네 집에 갈 거예요. 언니네 집에서 잘 거예요. 그리고 일요일날 청주에 와. 요렇게 스케줄이 돼 있어요. 언니는 따로 와도 되긴 하는데 저도 사실은 심심해갖고 언니랑 좀 같이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저는 운전을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기름이 이렇게 비싼 시기에 뭐 운전 사치인데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언니 떠갖고 갈 겁니다. 그럼 이렇게 갈 거면은 내일 1시에 출발해서 3시 반쯤 언니네 집에 도착해서 5시 반에 인천에 가서 1시간 전에만 가면 되지 뭐. 근데 뭐 주차 근처 주차장을 좀 봐야 되나? 아 귀찮아. 인천 이름 까먹었어. 인천 뭐래? 이런 거 창 좀 꺼 이제. 문학경기장? 감사합니다. 인천 문학경기장 주차. 주경기장 주차. 귀찮아. 내일 할까 그냥?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몰라. 내일 할래요. 이러면 되잖아. 가서 주차하자. 거기 주경기장 가서 주차해. 근데 없대 나가래. 그러면 거기서 주변 공영주차장 이런 거 찾아가고 가서 주차비 내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됐어. 내일 1시까지니까 내일 스케줄 좀 짜볼게요. 내일 스케줄 어떻게 되냐면 내일 7시에 일어날 거예요. 말리지 마세요. 진짜. 부지런하니까. 스티비가 뭐야. 진짜 저 해킹당한 이후에 아직도 계속 그거 오는 거 알아요? 해킹 인증번호 이런 거 계속 와요. 몰라. 그랬고 7시에 기상합니다. 저 7시에 기상하고 무조건 밥을 먹을 거야. 밥을 좀 든든하게 먹어야 돼. 든든 밥으로 먹어야 돼. 내일 마파두부덮밥 먹을 수밖에 없겠다. 나도 너 먹고 여기다가 너겟 구워서 같이 먹을게요. 치킨 너겟 하림 치킨 너겟 먹고 9시 씻어야 돼. 샤워를 해. 샤워를 하고 어디까지 화장 어디까지 해야 돼. 선크림까지만 해. 그래도 박효신 콘서트 가는데 또 그지로 갈 순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선크림이야 아니면 뭐 화장이야 뭐 어디까지 해야 돼요. 머리는 씻긴 씻고 모자야 아니면 그냥 묶어 아니면 그냥 드라이는 해 아니면은 고데기까지 갈겨. 어떻게 뭘 씻어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가요 라고 했는데 마스크 안 써도 돼요. 선크림엔 화장까지 할게요. 화장까지 갈게요. 화장 전 어차피 많이 하지 않으니까 가고 화장 못한다. 근데 아이라이너가 떨어졌어. 어디가 최악이냐면 그냥 묶는 게 최악이에요. 왜냐면 예쁘게 묶는 방법을 알거든요. 저는. 근데 그냥 묶는다는 건 뭐냐면 진짜 그냥 묶는 거예요. 근데 모자보다 묶는 게 더 못생겼거든요. 근데 묶으면 편해요. 결혼식 가나 뭘 화장이요. 이빨만 닦으면 되지 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그렇게 다니거든요. 그렇게 다니는데 근데 서울까지 가는데 인천까지 가는데 조금 그렇지 않아요? 드라이까지 갈게요.
고데기는 진짜 더워서 못하고 드라이기로 머리를 적당히 내리는 수준. 그래서 9시까지 소굴에 갑니다. 소굴이라 하면 외부 작업실이에요. 여기 가서 할 일을 해. 굳이 내일 1시에 출발할 건데 왜 여기를 굳이 가냐면 습관을 만들어야죠. 저 보세요.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음악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저의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는 이 게으름 타파해야 되거든요. 그럼 게으름 타파를 위해서는 외부 작업실을 가야 한다는 가는 습관을 들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9시부터 12시 이제 1시까지 있다가 이제 1시에 바로 출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면 준비 끝이다. 박효신 콘서트 준비 끝이다. 근데 7시부터 근데 희한하네. 여러분들 왜 안 자요? 11시가 다 됐는데.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요즘에 몇 시에 자는지 알아요? 9시에 일단 들어가요. 침대로. 요즘 근황에 추가를 해볼게요. 요즘 근황. 수면 근황. 수면 근황 어떻게 되냐면요. 9시쯤에 이제 폰 다 빼버리고 침대로 가요. 가서 나름대로 책을 읽습니다. 독서를 하면은 몇 시에 자냐면 한 10시에서 아무리 늦어도 10시 반 이때 잠이 들어요. 그럼 몇 시에 일어나냐면 목표는 6시 30분인데 솔직하게 7시 반에 일어나요. 이렇게 일어난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이게 다 왠지 아세요? 왜 이렇게 하는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음악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조경석님을 제가 굉장히 니즈를 만족시켜드리고 있고 지금 이거 좀 자랑 좀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진짜 이 꼬마와 그 영양 부족, 저의 영양 부족의 콜라보로 굉장히 힘든 날이었는데 저는 지금 한밤중이거든요. 지금 잠들어 있거든요. 원래는 깊은 수면에 들어가 있거든요. 렘 수면도 지나는 상태인데 하고 있는 거거든요. 라이브를. 근데 여러분들은 오히려 제가 뭐 토요일 6시 이때 할 때는 잘 안 들어오시더니 이렇게 늦은 시간에 하니까 또 들어와 계시네. 이거는 생활 습관이 지금 조금 잘못된 것 같거든요. 다들 10시쯤엔 주무셔야 돼요. 실제로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 자야 좋은 호르몬 다 나옵니다. 제가 요즘에 좀 이렇게 자니까 너무 맞아. 그래서 지금 얼른 나가세요. 안 되겠다. 의사 선생님이 너무 일찍 자지 말래요? 왜지? 왜요? 거짓말 같은데. 진짜라고 가로치고 말씀하시니까 더 거짓말 같은데. 너무 오래 자면 더 안 좋아서. 그건 맞지. 저도 8시, 7시간, 저 원래 9시간 넘게 자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되잖아요. 김판돌림.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시는구나. 잠꾸러기 왕자님이시구나. 싫은데요. 하셨네요. 네, 맞아요. 김판돌님. 각자 저기 삶에 맞게 꾸리시면 되긴 해요. 저는 사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제 몸에도 맞는 것 같아요. 훨씬 덜 피곤하긴 하더라고요. 덜 피곤하고. 근데 아까 믹스커피 한 잔 마셨어요. 제가 믹스커피 이런 거 잘 안 마시거든요. 근데 아까 학원 끝나는 시간에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배고프지는 않은데 아침에 이만큼 먹고 하루 종일 굶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에너지가 없어서 이렇게 힘들구나. 꼬마한테 잘해주고 싶은데 잘 못해주겠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없어서 그래 내가. 이래서 믹스커피를 그냥 냅다 그 프림 속 지방과 커피의 카페인을 좀 누리고자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잠이 살짝 안 올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아니 난 내일 일찍 일어나서 나의 포기하지 않기 위한 수면 루틴과 외부 작업실 루틴을 지킬 거기 때문에 이만 가야 돼. 전 이만 갈게요. 전 이만 정말 가야 되고 다음 주 유튜브 라이브는요. 토요일 6시에 진행이 되고요. 그 사이에 저의 일기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제 일기 좀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나 안 보셔도 돼요. 제 SNS 철학은 명확합니다. 보라고 구걸하지 않아. 구걸하지 않아. 하지만 한 번 보면 보고 싶을 것이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저의 고고한 SNS 철학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정도로만 말씀드릴게요. 제 일기 올리는 거 안 보셨어요? 까지만 할게요. 구글까지는 안 할게요. 댓글 혹시 다셨어요? 안 다셨으면 뭐 어쩔 수 없고요. 좋아요 혹시 누르셨나요? 안 누르셨나요? 어쩔 수 없네요. 이 정도로 확실하게. 하지만 너무 좋아서 좋아요를 누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라이브로 제가 거듭날 거고 그러기 위해서 니즈 탐구 계속 들어갈 겁니다. 두고 보세요. 이 매력에 저는 딱 유튜브 시청자 있잖아요. 시청자 10명 되면은 대만족 10명으로 저는 딱 거기서 만족할 거고 그때까지는 살짝 은근슬에 국어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10명은 한 번 들었다? 그러면 이제 계속 듣고 싶다. 이렇게 만들 자신이 있고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좀 졸린 것 같아요. 갑자기. 커피가 아직 빨이 안 오나 봐요. 이제 진짜 가야 될 것 같아요. 가고 다음 주 오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6시에 오겠습니다. 저 진짜 갈게요. 얼른 갈게요. 내일 소굴 가서 음악도 좀 하고 오늘 한 거 중에 좀 쓸데없는 거 좀 잘라가지고 풀버전 올려놓겠습니다. 이런 말은 다 삭제해버려야지. 오르렉 이런 거 다 삭제하고 갈게요. 들어가십시오. 주무세요. 또 뭐 다른 거 뭐 보지 마세요. 디톡스 하세요. 디지털 디톡스. 갑니다. 오늘 하루 좋았다. 굿바이.